안녕하세요. 나는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여러 번의 시험관 시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착상의 실패를 경험을 하고 나면 누구나 추가적인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전 시술을 진행하면서 시행한 초음파에서 발견된 자국 내 근종이나 용종 등이 있다고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국 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신율과 착상의 성공의 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시행하는 처치 중 하나가 바로 자국 내시경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자국 내시경을 시행해서 근종과 용종 등을 꼭 제거해야만 임신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처치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자국 내막의 병변의 의미와 이에 대한 치료로서 자국 내시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국 용종은 어떤 병변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용종부터 살펴보면 자국 내막 내 용종, 영어로는 폴립이라고 불리는 이 양성 종양은 전체 여성들에게서 약 8에서 12% 정도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됩니다. 자국 내막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올라서 자국 내막 안에 종양, 다른 말로는 혹 같은 걸 형성을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수 밀리미터서부터 수 센티미터까지 커지고 독립적 혹은 여러 개가 같이 자라나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약 30% 정도에서는 1년간 봤을 때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고요. 난임 환자들에게서 더 흔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 여성에게는 8에서 12% 정도가 용종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난임 환자들은 많게는 32% 정도에서 발견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8에서 12%가 용종을 가지고도 임신을 잘 하게 되는 일반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 용종이라는 이 병변이 그토록 난임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용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는 난임 환자에게서 용종을 제거하고 나서 임신율의 변화를 살펴보는 건데요. 페레즈 메디나와 보스티엘스 등이 2005년과 2013년도에 발표한 문헌에 따르면 약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공수전 전 자국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고 나서는 임신율이 2배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고요. 또 17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용종을 제거한 군에서 더 나온 인공수전 성공률이 확인된 바가 있기는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중 한 연구에서는 1.5cm 이하의 용종은 제거를 하더라도 성공률에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종들은 정확하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먼저 물리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착상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자가 이동을 하거나 수정된 배아의 이동과 이 자리의 혈관의 발달에 방해가 되는 염증성 물질의 증가, 또 자국 내막의 배아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아로마테이즈, 글라이코델린의 증가와 혹사10, 11과 같은 물질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종이 그렇다면 근종은 어떤 병변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국 근종은 여성에게서 자국 내 근육 중에서 발달돼 나오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 중의 하나로 50세에 이르러서는 전체 여성의 70-80%까지도 발견된 정도로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의 반응을 잘하고요. 이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크기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생기는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자궁을 옆에서 봤을 때 번호 0번부터 2번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을 점막 하근종으로 분류합니다. 점막 하근종이라 불리는 근종은 자궁 내막을 향해 자라나는 종류로 이것이 존재하면 착상률을 감소시키고 초기 유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3번부터 8번까지의 근종은 난임과의 확실한 연관성은 좀 불확실한 편이나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증거들은 몇몇 연구에서 나타난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 근종이 정확하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걸까요? 점막 하근종은 자궁의 수축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이 내막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도하고 비정상적인 혈관 발달을 초래해서
혈류에 저하를 조성해서 착상의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냥 근육층 내에 있는 근종들은 위치에 따라 분류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4cm 이하의 크지 작은 근종들은 시험관 시술 시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4cm 이상의 근종은 임신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크기와 개수 이거에 관계없이 근육층 내의 작은 근종은 임신 성공률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도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육층 내의 근종의 제거는 물론 고려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임신 시도 이전에 무조건 선제적으로 부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약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자궁 내시경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 하려면 입원이 필요할까요? 자궁 내시경 검사는 생리가 끝나가는 내막이 가장 얇아지는 생리 7일에서 10일경 마취 후에 직경이 한 3에서 5mm 정도 되는 가느다란 내시경을 통해서 자궁 경부 안으로 해서 모니터를 통해 자궁 내부의 전체적인 전부를 직접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로 자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초음파가 자궁의 그림자를 보면서 추정을 하는 과정이라면 자궁 내시경은 직접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병변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 내막 용종, 내막 유착, 경막 자궁 등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내시경 카메라로 자궁 내막을 직접 보면서 진단 및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하고 나서 2-3시간 뒤에 바로 귀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자궁 내시경을 하면 언제 이식을 하거나 인공수정을 하는 게 최선일까요? 바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질까요? 2016년도에 페레이라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8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시술 직후, 한 달, 2달, 3달 이후까지도 시술 받은 이들의 결과를 모두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착상의 성공률, 임신 성공률, 유산율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된 바 있어서 자궁 내시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달 시술을 꼭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자궁 내시경을 하면 시험관 성공률이 증가할까요? 사실 아직 명백한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여러 문헌과 연구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도 있고 문제가 없다면 일부러 모든 시험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모두에 낭비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병원 안에서 의사 선생님들 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위해서는 사실 더 추가적인 연구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쩔 수 없이 비용과 효과를 잘 따져서 담당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내시경을 여러 번 하면 임신율이 증가할까요? 한 번만 하면 영구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반복적인 시술이 임신율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시험관을 시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영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고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한 번 시행했는데 몇 주, 몇 달 뒤에 무언가가 추가적인 병변이 또 관찰된다면 추가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처럼 시술 후 수개월이 지나도 계속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서 성공 확률의 증가를 위해 여러 번 시술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근종과 용종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자궁 내시경의 사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치료를 위해 댓글로 주시는 정보만으로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된 조언이나 진단이 될까 저도 늘 조심스럽습니다. 진찰을 한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답을 드리는 것이 늘 더 정확합니다. 제가 드리는 의학적 조언은 일반화된 상황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님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